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중학교 1학년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접속을 해줬는데요. 벌써 시청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사회 수업을 맡은 김하나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충남에서 같이 살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개교가 입학이 미뤄져서 좀 슬프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쉬는 시간 동안 다른 친구들 다르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만큼 또 얻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 선생님 수업은 교과서나 필기도구도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참여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수업 중에 우리 이것만은 꼭 지키기로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실시간 채팅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본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 네, 인사 이제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네, 두 번째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댓글을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소통을 할 거거든요. 그치만 이제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오면 선생님도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나치는 것에 서운해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열심히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임할 준비 됐나요? 네, 그러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첫 시간이에요. 오늘의 학습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전에 여기에 그림이 2개가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위쪽에 있는 거는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침반이에요. 자, 이 2개의 그림이 오늘 학습 주제를 안내해주는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학습 주제는 다양한 지도 읽기와 위치 정보 파악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거니까요. 우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서 하는 수업처럼 오늘도 학습 목표가 2가지가 있어요. 자, 2개 꼭 확인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도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달성할 2가지 목표예요. 자, 이 2가지의 목표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4개의 그림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써있네요. 여러분,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건축물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거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의 댓글이 그렇게 빨리 선생님한테 닿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자, 이렇게 뒤에 오페라 하우스의 멋진 그림을 걸어놓은 친구의 집이 보이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과일을 사오셨구나 라는 대화창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원산지가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포도의 원산지는 칠레래요. 자, 칠레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 정도가 먼저 떠오르고요. 칠레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산체스? 칠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칠레산 포도를 우리는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가 많으니까 챙겨봐야 할 경기가 많네 라고 하면서 포도를 먹으면서 중계를 보고 있어요. 자, 류현진 선수나 이번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김광현 선수, 추신수 선수처럼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서 많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와 우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자, 스위스 워치라고 써있죠? 시계는 스위스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것들 있나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시계도 있을 거고, 또 미밴드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옷도 뭐 캄보디아나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일본산 볼펜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그림을 한번 지도상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세계 지도가 등장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연결해 봅시다. 호주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손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아요. 호주는 이쪽에 태평양 아래쪽에 남반구에 있는 국가겠죠? 자, 두 번째. 칠레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남반구에 이렇게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옆쪽에 길쭉한 곳이 바로 칠레예요. 자, 세 번째.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을 찾으면 되겠죠? 네, 미국은 북반구의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어디를 체크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역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도를 처음 본 친구들도 거의 없겠지만 이런 사회 수업 시간에는 지도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세계와 얼마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도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오늘은 한번 지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세계의 여러 곳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지구본. 여러분 지구본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꼭 봤었죠? 집에 지구본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 위치를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륙의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지도인데요. 이런 종이 지도도 위치하고 있는데 지도에는 다양한 대륙과 바다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세계에는 어떤 대륙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륙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네,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대륙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보면서 이 지도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맨 왼쪽 편에 인도양의 왼쪽 편에 나타나 있는 노란 색깔 빛깔로 나타나 있는 이 대륙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라시아가 먼저 나왔네요.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노란색, 주황색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이 대륙은 아프리카겠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로 한번 와볼까요? 아까 호주가 있었던 이 대륙의 명칭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호주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이 대륙을 오세아니아라고 불러요. 네. 자,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채팅창에 굉장히 활발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이런 대륙 국가들이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위에 북아메리카가 있겠죠. 캐나다, 미국 등등이 포함된. 자, 근데 여러분 아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계에는 5개 이 대륙 말고도 한 개의 대륙이 더 존재해요. 어디일까요? 네, 남극이죠. 남극. 자, 여러분 남극 하면 떠오르는 요즘에 가장 핫한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펭수가 있겠죠? 자, 펭수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대륙이 있고요. 그 대륙 사이에는 큰 바다,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남극해 이렇게 큰 바다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은 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운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계의 여러 곳곳들을 표현해주는 지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지도를 종이 지도라고 불러요. 종이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지도를 말하죠. 자, 근데 오늘날에는 종이 지도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들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인터넷 지도겠죠? 네이버 지도 아니면 다음 지도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해봤죠? 카카오톡을 열더라도 우리가 지도와 연결을 해서 내 지역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지도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종이 지도는 당연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 지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많이 쓰이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종이 지도에 대한 것도 꼭 알아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이 지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3가지 지도의 주요 요소들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지도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방위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도의 줄인 비율을 나타내는 축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도상에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그림인 기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3가지를 지도의 3요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지도의 3요소. 네, 맞아요. 저거 4학년 때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와서 다시 한번 좀 심화돼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지도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지도의 3요소, 축척, 기호, 방위. 각각의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축척이란 실제 거리를 지도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말해요. 자, 그러면 축척 한번 볼까요? 실제 거리를 지도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2개의 지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낸 지도고 오른쪽은 충청남도의 부분만 나타낸 지도예요. 자, 그러면 이 2개 지도 중에서 어떤 지도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많이 줄여서 표현한 지도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줘 볼까요? 네, 맞아요. 왼쪽 우리나라 지도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많이 줄인 지도겠죠? 세상의 크기만큼 큰 종이가 있다면 지도 실제 거리만큼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서 줄여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인 비율을 축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축척 꼭 기억해 두고 갑시다. 축적이 아니에요. 축척. 자, 그럼 두 번째, 기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호란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간단하게 표현한 약속을 말한대요. 자, 그럼 기호의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도에 쓰이는 기호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낯익은 것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낯이 익나요? 선생님은 온천이 가장 낯이 익는 것 같아요. 온천, 우리 목욕탕 간판 같은 데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절 같은 것들, 불교 절 가면 이런 표시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4월 6일부터 새롭게 다시 가게 될 학교. 학교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미리 표시를 약속을 해놓는 이유는 학교의 모습들을 다 그릴 수가 없고 서로 다른 모양들을 모두 다 나타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읽는 사람과 지도를 만드는 사람 간에 서로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훨씬 더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자, 세 번째, 방위예요. 방위는 말 그대로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런데 모든 지도에서 방위가 표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방위 표시를 지도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때는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방위 표시는 이렇게 2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서 사방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방위에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내서 8개의 방위로 나타냈다고 해서 8방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방위까지 한번 봤고요. 지도의 3요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방위, 기호, 축척 이렇게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지도들이 쓰여요. 여러분 수도권을 한번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전철 노선도 봤죠? 네, 전철 노선도에도 쓰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갈 곳을 간략하게 표현한 지도 이런 것들을 약도라고 불러요. 대략적으로 표현한 지도라는 뜻.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 여러분 매일매일 일기예보 보죠? 일기예보 볼 때도 이렇게 지도가 활용이 되는데요. 일기예보 볼 때 지금 여기 기온을 나타낸 지도가
왼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 생활과 지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지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는 우리 생활에 꼭 필수적인 도구라는 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화면을 선생님이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라서 네, 여러분 혹 잘 아는 조세호 씨를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지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다른 지도의 종류들이 있어요. 지도는 크게 보면 일반도랑 주제도로 나뉘는데요. 일반도는 종합적인 정보를 모두 표현하고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배울 지도는 특정한 정보만을 집중적으로 나타낸 주제도의 종류에 해당해요. 자, 왼쪽에 나타나 있는 지도는 지형도라고 불러요. 지형, 땅의 모양을 나타낸 지도예요. 자, 근데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갈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바로 땅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하게 갈색으로 나타나는 부분하고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중에 어디가 고도가 훨씬 더 높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갈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높은 지역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조금 독특한 지도예요. 우리가 평소 보던 대륙의 모양이나 국가의 모양과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 지도를 통계 지도 중의 종류인 카토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토그램은 특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 국가의 모양이나 형태를 왜곡시켜서 나타낸 지도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지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양을 나타낸 지도래요. 자, 그러면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보이는 곳이 따로 있겠죠?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인도예요. 인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이 지도상에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훨씬 더 과장되어서 표현된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죠? 인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상에 작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도 특정한 정보를 통계 자료를 환산해서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이런 지도를 통계 지도라고 부르고요. 도형을 통해서 그 크기를 나타냈다고 해서 도형 표현도라고 불러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의 종류도 배웠고 지도의 3요소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위치에 따른 인간 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나타나 있는 국기 많이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많이 하고 있죠? 부루마블 게임에서도 볼 수 있는 지도거든요. 자, 이 지역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대답을 너무 잘해주네요.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자, 아르헨티나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메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문제를 낼게요. 자, 위에 지도와 국기가 나타내고 있는 국가, 아르헨티나라고 했겠죠? 아르헨티나에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간다면 가기 전에 여행을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막 갈 순 없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아마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요.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옷이나 챙겨야 될 물품 같은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 시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우리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먼저 지표에 나타나는 일종의 선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가로로 나타내는 선들이 나타내는 값이 있고요. 세로줄로 그어져 있어서 이 세로선이 나타내는 값을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이 왼쪽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맞아요. 왼쪽을 위도라고 부르고요. 위도를 나타낸 선을 위선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세로로 지구를 마치 쪼갠 것처럼 세로로 표현하고 있는 이 값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경도라고 부르고요. 이 경도를 나타내는 선을 경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도와 경도, 위선과 경선은 꼭 알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 위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점은 바로 위도가 0도에 해당하는 적도예요. 자, 적도는 1년 내내 뜨거운 공기가 나타나고 비도 많이 오는 그런 열대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위도의 0도인 값을 적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경도에도 0도인 값이 있겠죠? 네, 경도가 0도인 값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을 경도 0도로 하기로 하고 미리 오래전부터 세계 사람들이 약속을 해두고 만들어낸 선이에요. 네. 자, 그럼 위도와 경도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넘어가서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 자, 어떻게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우선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네,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위도 33도에서 43도 사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북위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영어로 북쪽을 생각해 보면 돼요. 네, 그럼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north겠죠? 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해요. 네, 이거 6학년 때도 배웠어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세로선, 경도, 이 세로선이 나타내는 값은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경 124도부터 131도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동경이라는 거는 동쪽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동쪽을 또 영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맞아요. 이스트. 그래서 이렇게 E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북위에 있으니까 N. 그럼 남위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걸 쓸까요? 네, S를 쓰겠죠. 사우스의 S. 자, 그 다음에 지구를 이렇게 세로로 반 갈랐을 때 왼쪽에 있는 것들은 동경이라고 해서 E를 쓰고요. 서쪽에 있는 것은 W, 웨스트를 의미하는 서경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야? 라고 외국인이 물어봤을 때 그럼 우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1도 사이,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을 만나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위도와 경도 외에도 우리나라는 중국 옆에 있는 작은 국가야.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태평양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지금 홍성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홍성은 충청남도의 가운데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예산과 보령 사이에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것과 합쳐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위도와 경도는 과연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꼭 알아둬야겠죠? 자, 왼쪽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지구의 자전, 스스로 돈다고 해서 자전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전 말고도 지구는 또 1년을 단위로 크게 한 바퀴를 돌아요. 어떻게 도냐면 태양의 주위를 크게 한 바퀴 도는데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지구의 공전이라고 부르겠죠.
자, 공전은 이런 식으로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1년을 주기로 돌게 되고 이런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 등에 의해서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도 꼭 이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전과 공전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태양은 엄청나게 많은 열을 내뿜겠죠? 자, 그러면 이 태양열은 지구의 곳곳에 들어와서 땅을 달구기도 하고 또 태양이 지면 땅이 식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태양이 들어오는 각도가 열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이쪽에 한번 보면요. 이쪽 지역은 태양의 열이 수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온다면 이 지역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맞아요. 태양열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1년 내내 뜨거운 공기가 만들어지고 뜨거운 온도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을 한번 볼까요? 반면에 이런 위도가 낮은 지역 말고 위도가 높은 지역, 위도가 즉 60도에서 90도 사이가 되는 지역들은 태양이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열이 상대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역에 비해서 열이 어떨까요? 네, 분산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낮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기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위도에 우리나라 같이 중간에 위치한 지점은 어떨까요? 네, 맞아요. 고위도와 저위도, 아랫지역의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빨간색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네, 뜨겁다. 이런 느낌이 떠오르죠? 자, 이렇게 저위도로 갈수록 훨씬 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고위도, 이제 북극 쪽으로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으로 갈수록 열이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겠어요? 네, 그 위도에 따라서 태양이 들어오는 열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선생님이 2개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은 털모자를 쓰고 있고 옷도 굉장히 두꺼운 가죽옷을 입고 있죠? 자, 이걸 딱 보면 어때요? 왜 이런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추우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 지역은 당연히 이런 고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옷차림이 반대예요. 옷을 굉장히 간단하게 입고 있죠? 거의 풀로 만든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인데요. 이런 지역들은 옷을 이렇게 얇게 입어도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옷차림 외에도 이런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기르고 있는 농작물, 먹는 음식 등에도 차이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위도에 따른 주민 생활의 차이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돈다고 했는데요. 자, 이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움직이는 그림 파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은 지구는 이렇게 일정 부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게 되거든요. 즉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 주변을 돌게 되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년 내내 에너지를 많이 받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어느 시기에는 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시기에는 열을 적게 받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움직이던 이 그림을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태양 주위를 돌 때, 자, 우선은 여기를 볼까요? 하지 일대. 하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여름이라고 보면 돼요. 자, 6월 20일 경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위치가 여기 북해기선 근처라고 봤을 때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점에 가깝게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온 지점이기 때문에 태양열의 세기가 당연히 어떨까요? 네, 굉장히 강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여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한번 가볼까요? 겨울일 때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우리나라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남반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비쳐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쪽을 수직으로 비칠 때보다 당연히 태양의 에너지가 어떨까요? 네, 적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는 겨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태양을 주변을 도는 공전궤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공전궤도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는 태양이 굉장히 수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나타나고 또 어느 시기는 태양이 조금 멀리서 비치는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기가 나타나게 돼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여름과 겨울 그리고 봄, 가을 등의 계절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두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아까 저위도라는 거는 위도가 0도에서 30도가 되지 않는 지역을 말하거든요.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돼요. 자,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어떨까요? 이 지역은 1년 내내 태양열을 적게 받아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 같은 지역들은 아까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죠? 한번 채팅창으로 적어볼까요? 선생님 조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댓글이 선생님한테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추운 것만 계속될까요? 아니면 무더운 것만 계속될까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래요. 맞아요. 저기 다른 친구가 말해줬네요.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한다. 좋은 답변이었어요. 자, 중위도 지역은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가 반복되면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사는 것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지금까지 위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도는 기온의 차이와 계절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고 했고요. 이제는 세로선이 나타내는 각, 경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돈다고 했죠? 이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자,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요. 자, 지구는 구체겠죠? 그럼 구체는 몇 도에 해당하죠? 네, 360도에 해당하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 지구가 24시간 동안 360도 한 바퀴를 돈대요. 그러면 1시간에는 몇 도 정도 이동을 하는 걸까요? 즉, 경도 몇 도가 차이가 나타날 때 1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360에서 24를 나눠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네, 나눠볼까요? 15에 맞아요. 지민 학생이 정확히 말해줬네요. 네, 15도의 차이가 나타날 때마다 1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15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곳은 1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겠고, 또 뭐 45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3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런 시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 하나를 한번 볼게요. 자, 세계의 다양한 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가야 될 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총 3가지 선을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 이거 아까 한 거예요. 자, 세계의 경도의 기준이 되는 경도 0도의 선을 뭐라고 했죠? 네, 런던을 지나는 이 경도 0도의 선을 본초자오선이라고 불러요. 본초자오선.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도의 선을 사용을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할까?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되는 선은
동경 135도예요. 동경 135도. 네, 우리나라 표준시. 자, 그러면은 본초자오선의 정반대에는 24시간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는 선이 하나 있거든요. 24시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바뀌어버리죠. 자, 이 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불러요. 즉,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을 넘어갈 때마다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이 본초자오선과의 135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런던은 경도의 0도에 해당하는 본초자오선이 지나가는 선이래요. 자,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래요. 자, 동쪽에 있기 때문에 런던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시간이 빠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런던보다 훨씬 더 해가 빨리 뜬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낮 12시라면 런던은 몇 시일까요? 여러분, 선생님 힌트를 다시 한번 줄게요. 우리나라는 런던과 135도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135도를 15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맞아요. 9시간이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런던보다 9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즉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리겠죠? 그럼 지금 런던은 낮 12시라고 하면 몇 시인 걸까요? 느린 거니까. 네, 정답을 다들 잘 말해줬어요. 새벽 3시에 해당하는 거겠죠? 새벽 3시. 그럼 지금 전화해서 나 누군데 나랑 지금 대화나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느린 곳이 아니라 빠른 곳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시드니를 한번 가볼게요. 시드니는 동경 150도.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시간이 빠르겠죠? 동경 150도를 표준시로 사용한대요. 자, 그러면은 시드니는 우리나라가 낮 12시라면 몇 시인 걸까요? 15도의 차이가 나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1시간 빠르니까 오후 1시겠죠? 네, 훨씬 더 빠른 거니까. 즉,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다면 시간이 빠른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다면 시간이 느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거. 아르헨티나 지도랑 아르헨티나의 국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위의 지도와 국기가 나타내고 있는 국가가 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간다면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줄게요. 자, 이렇게 적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북반구, 아르헨티나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겨울인 지금이라면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는 정반대겠죠. 그러니까 어떤 계절일까요? 네, 맞아요. 여름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135도를 사용했을 때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180도 반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간도 역시 몇 시간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네, 12시간이나 반대가 되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아르헨티나는 지금 여름이고 우리나라와 12시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한번 어떤 물건을 캐리어에 담아야 될지 골라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름이라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여러분이 화면에 짚는 것까지 선생님한테 보이진 않으니까 네,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우선은 얇은 반팔 티셔츠랑 반바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글라스. 여름이니까 햇볕이 강할 테니까. 네, 맞아요. 선크림도 있네요. 선생님이 찾아내지 못한 건데 선크림을 찾아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역시 오늘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챙이 넓은 모자와 슬리퍼가 필요하겠죠? 자, 이건 뭘까요? 아래 거. 네, 이건 선풍기겠죠? 선풍기도 역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아르헨티나는 경도 180도 차이가 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시간은 12시의 차이가 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낮 12시라면 친구에게 급한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몇 시일까요?
먼저? 네, 새벽 1시겠죠. 그러면 새벽 1시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예의가 어긋나는 거니까. 이런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코로나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은 금지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확인하면서 한번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지도의 3요소를 배웠었는데요. 지도의 3요소. 자, 축척, 기호, 방위. 이거 세 가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지금 채팅창을 봤는데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한번 연결해 봅시다. 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축척은 실제 거리를 지도에 줄여서 나타낸 비율. 두 번째, 기호는 지표의 현상을 간단하게 표현한 약속. 세 번째, 방위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빈칸을 채워보는 문제예요. 이거는 채팅창에 한번 잘 입력을 해봅시다. 1번, 땡땡은 세계 여러 국가 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 기준이 되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은 땡땡땡땡땡이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두 개를 같이 써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네, 맞아요. 경도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한다. 되게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세계 여러 국가 간 계절 및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느 위도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했죠? 네.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계절의 차이가 뚜렷하겠죠?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만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 마지막 문제예요. 자, 여러분,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팔이 골절이긴 하지만 이제 조만간 EPL이 다시 시작이 되면 경기를 뛸 수 있을 텐데요. 프리미어 리그를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11시에 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경기 선수들이 11시 밤늦게 경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아까 배웠던 시차를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리다고 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영국에서 경기가 열리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9시간이 느리니까. 네, 오후 2시겠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도에 따라서 시차를 계산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들이 강조하실 법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꼭 기억을 해두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은 도덕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에는 방송이 종료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15분을 쉬고 3시에 도덕 수업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사회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